오늘의 출연자 네 분을 다시 한번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5위부터 만나볼까요? 작년에 처음 교단에 선 새내기 선생님, 올해 1학년 담임을 맡았던 20대 초등학교 교사가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면서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강남이라는 지역적 특성에다가 정치인 가족이 다닌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로 이슈가 더 커진 느낌도 분명히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어제 오늘 이 관련 사건 관련된 사진들을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어제 학교 내부에 차려진 분향소 모습이고요. 정말 꽤 많은 이들이 저렇게 검은 손을 입고 한 손엔 국화를 들고 지금 추모 조문객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도 주변에 마련된 분향소에도 이른 아침부터 많은 시민들이 지금 애도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본질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정치적 얘기를 좀 먼저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잠깐 전해드렸지만 이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처음 알려지면서 가짜뉴스 역시 무분별하게 유포가 됐습니다. 야권의 스피커 가운데 한 명인 방송인 김어준 씨가 한마디 거들었고요. 오늘 집권 여당에서 이 문제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교사가 교실에서 굳이 다는 것은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은 거예요. 학교에서 벌어진 일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안에 현직 정치인이 연루돼 있다.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전혀 보도가 없죠. 이 사안도 대단한 파장이 있을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당은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김어준 씨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가짜뉴스 유포는 교권 침해로 힘들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대다수 교사들의 노력을 방해하는 짓입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에 거짓과 괴담이 난무하고 이것이 음모 세력의 공작을 거쳐 공적 영역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사회는 불신으로 가득 찬 양치기 소년의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까 화면으로 들으셨던 저 김원희 씨 주장 중에는 국민의힘 소속의 3선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보도가 안 된다니까 이게 일부러 좀 은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재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집권 여당 대표까지 나선 겁니까? 네, 아니면 말고식 떴다방 가짜뉴스의 폐해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국민의힘의 3선 의원인 한기호 의원은 뜬금없이 이 연루자로 지목이 되는 바람에 밤새 고통받고 가족들까지도 온갖 연락에 시달렸다고 하고요. 다음 날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만 가짜뉴스가 퍼질 때는 급속도로 퍼지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정정하는 뉴스의 퍼지는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김어준 씨를 중심으로 한 소위 말하는 좌파 진보 진영에서 아니면 말고식으로 가짜뉴스 터뜨렸다가 이게 좀 잦아들만 하면 또 다른 가짜뉴스로 옮겨가고 자꾸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재미를 보고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일벌백계하는 모범 전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법적인 조치를 단호히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요. 예.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한기호 의원 연루설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그 흔한 사과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가 당사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이게 사실이 아닌 게 확인됐으면 의례적인 사과라도 하는 게 인간적 도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과조차 없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재판부에서도 이런 뻔뻔한 이 죄질에 대해서 좀 엄정하게 처벌해 주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뭐 김어준 씨의 아니면 말고식 대응이 한두 번도 아니니까 제가 그걸 지적하고 한다기보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사회적 파장이 상당히 컸고 네네. 휘발성이 있는 이슈에 대해서 뭔가 하나 거들면서 또 그럼 저 정치인 갑질이 또 적인가? 이런 부분까지 더 퍼지면서 다시 확대 재생산된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20대 초반에 정말 꽃다운 나이에 새내기 선생님이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생각만 해도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 유족들은 어떤 마음일까?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공감이 되는데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은 어쩌다가 교권이 이렇게 땅에 떨어졌을까? 며칠 전에 또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가
그 선생님을 아주 그냥 심하게 폭행한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런 일이 생겼는데 여기에 여당의 이제 중진 의원이 연루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니야, 연루가 되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이걸 하나의 공격의 소재로만, 그러니까 또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김의겸 의원이 오송의 그 참사를 빗대어 가지고 또 여당을 공격하려고,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하다가 예. 그런 것들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정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권자들,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게 정치 아닌가 싶은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가 있을지 참 참담하다는 생각까지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야권에서 방송인 김어준 씨가 갖고 있는 상징성, 위치, 뭐 과거 영상을 저희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정말 내 고마운 사람이 있어요. 당 밖에서 나라를 구한 사람, 그 사람이 김어준이에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렷, 경례. 단순히 김어준과 TBS를 지키자는 차원이 아니라 기득권과 싸우고 있는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진보의 가치를 함께하고 있는 동지와 연대한다라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전선이 무너지면 그 뒤에 후방들은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이건 완전히 언론 탄압이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나마 그래도 이런 속에서 그 진실을 이야기하는 그런 언론인데. 박성민 비서관님, 과거에 했던 이제 야당 의원들의 말, 단순히 그냥 한 명의 유튜버가 아니라 전부터 지금까지 당에서 지속적으로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저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을 때 뭔가 더 파장이 미쳤고 사회적 악영향을 준 거 아닌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동시에 들거든요. 뭐 그렇다고 보기에는 일단 개인의 잘못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개인 방송인 신분 아니겠습니까? 유튜버이신 거고.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뭐 저희가 민주당이 이번에 김어준 씨가 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거기에 동의하거나 뭐 비슷한 이야기를 하거나 이랬던 구성원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동안 김어준 씨의 방송에 출연했었던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있을지언정 그것이 뭐 김어준 씨의 이번에 잘못된 행동마저도 옹호하거나 그것을 감싸려는 의도가 있거나 이런 것은 전혀 보여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연관짓는 것은 조금 무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일단 국민의힘 대표까지 나서서 김어준 씨를 이제 지목을 했기 때문에 또 하나 있어요. 갑질 학부모 가족으로 몰렸던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열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오늘 이 의혹의 최초 유포자가 국회의원회관까지 찾아와서 한기호 의원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방송 전에 한기호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오히는 다른 데에 뜬 것들을 자기가 모아가지고 짜집게 했다.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손녀, 손자가 있는데 걔들 사진이 다 떴잖아요. 아니 왜 신상이 완전히 공개되고 그 사진들이 옛날 거보다 다 되니까 그때보다 이뻐졌다, 미워졌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하니까 애들은 그게 싫죠. 얼마나 싫겠어요. 아니 용서해달라고 그러죠. 개인적으로 내가 용서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그렇게 함으로써 한 사람에게는 특히 정치인에게는 치명타를 입힌 거 아니냐. 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한기호 의원에게 직접 오늘 상황을 좀 물어보니까 이 학부모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해달라고 했고 사람 죽여놓고 선처해달라고 하면 선처되나라고 해서 계속 비슷한 말을 서로 반복하는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됐다고 한기호 의원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용서해주면 다 가짜 뉴스를 용인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게 한기호 의원의 말이기도 했고요. 일벌백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 지도부도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뭐 용서나 선처라는 단어가 여기서 등장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소통을 우리가 온라인과 SNS에서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이나 가짜뉴스 유포가 당사자에게는 정말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하게 할 정도로 많은 피해를 입힌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한기호 의원 사례 같은 경우는 본인의 정치 생명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집권 여당, 정당 자체가 이번 의혹 가짜뉴스로 인해서 휘청거릴 정도로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었는데 예. 알고 보니 완전히 사실 무근인 정말 순도 100%의 가짜 뉴스였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눈물로 읍소한다고 해서 이 선처를 받고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다음번에 또 다른 사람들도 아 나도 가짜뉴스 유포했다가 찾아가서 울면 되겠구나라고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벌백계 하고 이걸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함부로 또는 확인하지 않고 재미삼아 가짜뉴스 유포하면 정말 엄정한 법적 처분을 받는구나 조심해야겠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갖게 만들어야 돼요. 그 자체로 사회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당 지도부로서 한기호 의원이 끝까지 선처 없이 법적 조치를 계속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